차가운 도시의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잊고 삽니다. 흙의 감촉, 나무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온기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 잊혀진 온기를 찾아 나선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뜨거운 아궁이 불 앞에서 피어나는 삶의 지혜와 따스한 정을 만나보는 시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따스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깊은 산골, 터를 잡고 홀로 지낸 지 어느덧 20년이 흐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속세와의 단절이 외롭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곁에 있는 든든한 녀석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의 충직한 개들입니다. 이놈들이 내 유일한 번이고 내 친구야. 이놈들 없으면 하루 종일 누구랑 말을 하겠어. 그의 말에는 고독이 아닌 충만함이 묻어납니다. 가끔씩 산길을 달려 형님을 찾아오는 아우는 그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우는 올 때마다 형님의 충실한 친구들을 위해 정육점에서 얻어온 돼지뼈와 껍질 같은 특별식을 챙겨옵니다. 형은 그런 아우를 위해 겨울 개울가에 떡밥을 놓아 통발을 던집니다. 계곡에 넣어두면 중태기가 잘 들어가. 저녁에 매운탕 끓여줘야지. 형제의 정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낚싯대를 들이우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생의 모든 건 리듬이야. 사랑하는 것도 리듬이고 나는 그냥 천천히 아주 느리게 살고 싶어. 소양호의 물결처럼 느리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통발에 잡힌 얼마 안 되는 물고기마저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는 그의 모습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우가 정성껏 지어놓은 저녁밥상에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외로움을 알면 여기서 못 살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사는 거야. 어느 산짐승도 깊은 외로움도 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가끔 찾아오는 아우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면 족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산골 마을로 향합니다. 아내가 먼저 시골집에 정착한 지 10년, 남편은 여전히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반쪽짜리 시골 생활 중입니다. 아내는 유독 아궁이를 사랑합니다. 이 아궁이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촌스럽지만 정이 가요. 겨울이면 아궁이는 쉴 틈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조청을 고느라 불길이 사그라들 새가 없죠. 엿기름과 밥을 삭혀 밤새도록 고아 만드는 조청은 기다림의 미학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친구와 함께 감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아내가 감식초를 담그고 싶다며 주문한 나무들입니다. 서툰 솜씨로 땅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두 남자는 땀 흘리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뭔가 해놓고 뒤를 돌아보면 뿌듯하잖아요. 그게 시골 사는 맛이죠. 도시에서의 삶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때 그녀는 훌쩍 이곳으로 떠나왔습니다. 자연이 내어주는 것들에 푹 빠져 살다 보니 이제 곧 남편도 완전히 내려올 거라 믿습니다. 농사는 아직 서툴지만 조청과 식초, 발효주를 만드는 솜씨만큼은 동네에서도 알아줍니다.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동네 반장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오면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놀면 되지.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여유입니다. 오래도록 끓이고 조리고 삭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조급했던 마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궁이 숯불에 노릇하게 구운 양미리와 아내가 아껴두었던 복분자주 한 잔. 소박하지만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짧은 겨울 하루가 아쉬울 만큼 그들의 시간은 따뜻하게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지리산 자락, 경상남도 함양으로 가봅니다. 동짓달 한겨울, 이곳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바로 온나무 진액, 화칠을 짜내는 현장입니다. 불에 구운 온나무에서 한 방울씩 흘러나오는 귀한 진액. 이틀을 꼬박 모아야 겨우 작은 통 하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온나무에 상처를 낸 뒤 불로 달궈야만 서서히 흘러나오는 진액을 일일이 긁어 모으는 고된 작업입니다. 기술이 좋아도 안 되는 게 이 일이야. 나는 이제 90을 바라보고 이 양반은 80이 다 되어가.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해. 이 일을 하는 장인들의 평균 연령은 한국의 고령화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시간과 정성을 온전히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한 방울. 한때는 힘들고 하기 싫었지만 국산 전통을 고집하는 이들을 위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함양 마천 온나무는 질이 좋기로 유명해 긁어낸 껍질조차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내는 종일 고생한 남편을 위해 옷껍질을 넣고 푹고기를 삶습니다. 젊어서 떠났던 고향에 다시 돌아와 3대째 화칠 작업을 이어온 지 25년. 아버지의 땀이 벤자리를 지키며 아들은 오늘도 불 앞에 섭니다. 오디 들어 노릇하고 쫀득하게 삶아진 수육을 함께 둘러앉아 나누어 먹으면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지긋지긋하게만 느껴졌던 그 고된 작업은 이제 그의 자부심이자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 넓은 평야와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에 특별한 두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도시에 두고 온 비슷한 처지의 이웃사촌입니다. 한 사람은 연고도 없이 내려와 낡은 시골집을 조금씩 고쳐가며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로망은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절절 끓는 아랫목과 장작 타는 구수한 냄새가 그리워 이곳까지 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뭐든지 뚝딱 만들어내는 만능 제주꾼입니다. 용접기로 새를 녹이고 붙여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은 일을 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수습하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나 봐요. 엉성하지만 뭐든 직접 해보려는 형님과 그런 형님을 묵묵히 돕는 아우. 오늘은 밭에 무성하게 자란 칡을 캐기로 합니다. 아우 덕분에 실한 칡뿌리를 캐고 돌보지 못해 무성해진 밭에서 방풍나물이며 홍시를 수확합니다. 자연은 뿌린 만큼, 아니 그 이상을 내어줍니다. 서툴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요. 도시에서는 누구 아빠, 무슨 과장님으로 불렸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최 씨일 뿐입니다. 이름만으로 자유로워지는 삶. 그것이 그들이 찾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마솥에 푹 끓인 삼계탕처럼 두 사람의 우정은 따뜻하고 진하게 익어갑니다. 전라북도 임실, 성수산 자락에 더불어 즐거운 집이라는 뜻의 동락가가 있습니다. 9년 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온 한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빠는 호기롭게 도끼질을 시작하지만 번번이 헛방망이질입니다. 결국 아내와 아들 상우가 나서서 일을 해결합니다. 덤벙대는 아빠의 곁에는 늘 든든한 아들 상우가 있습니다. 아빠의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상우는 도시보다 시골이 더 편하고 좋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가족은 특별한 도전을 합니다. 바로 아궁이, 장작불과 가마솥을 이용해 빵을 굽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수차례 실패를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연 발효종으로 부풀린 반죽을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에 넣고 기다리는 시간. 온 가족의 신경이 가마솥에 집중됩니다. 드디어 완성된 빵. 밑바닥이 조금 타긴 했지만
떡 수준이었던 지난번과 비교하면 대성공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빵 맛에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구수한 빵 냄새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 할아버지 댁까지 퍼져나갑니다. 정성껏 만든 빵을 이웃과 나누는 것 또한 시골 생활의 큰 즐거움입니다. 이곳에서 가족은 매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며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집, 새벽잠을 깨우는 것은 타닥타닥 군불 때는 아버지의 기척입니다. 평생을 지켜온 장작불, 그 뜨끈한 온돌방에서 오남매와 손주들까지 모두 자랐습니다. 85년간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 없는 아버지는 옛날에 비해 살기 좋아진 지금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김장날입니다. 멀리 사는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일사불란하게 모였습니다. 무려 300포기가 넘는 배추를 버무리는 날은 온 동네 잔칫날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진 김치는 올해도 꿀맛입니다. 김장에는 뭐니 해도 보쌈이 빠질 수 없죠. 가마솥에 푹 삶은 돼지고기를 갓 버무린 김치에 싸먹으며 가족들은 해묵은 옛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한 동네 살던 처녀 총각이 눈이 맞아 도망치듯 결혼했던 이야기는 이제 손주들 앞에서 웃으며 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북적대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널찍한 집은 순식간에 썰렁해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궁이의 군불처럼 서로의 마음을 덮여주는 부부가 있으니까요. 해묵은 추억들이 사그라지는 인생의 겨울 앞에서 노부부는 말합니다. 좋은 세상이니 더 오래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싶다고. 투박하지만 훈훈한 아궁이처럼 그들의 삶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경기도 가평 100년의 세월을 견딘 고택에 엄마와 딸이 살고 있습니다. 풀숲에 버려졌던 집을 10년간 돌보아 이제는 제법 사람 사는 온기가 돕니다. 도시 깍쟁이로 살던 딸은 이제 삽질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궁이 불 피우는 것은 엄마의 몫입니다. 엄마는 딸에게 불 피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불이 잘 붙으려면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해.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배우며 모녀는 친구처럼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아궁이 숯불에 구운 보리굴비와 시래기밥. 소박한 밥상이지만 세상 어느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친구 같은 모녀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 집에서는 유난히 춥고 긴 겨울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궁이 불빛 속에 담긴 여러 삶의 풍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는 삶, 새로운 도전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삶, 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는 삶,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정으로 따뜻한 삶.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여유와 지혜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빠르지는 않지만 단단한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위로와 따스한 온기, 차가운 도시의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잊고 삽니다. 흙의 감촉, 나무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온기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 잊혀진 온기를 찾아 나선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뜨거운 아궁이 불 앞에서 피어나는 삶의 지혜와 따스한 정을 만나보는 시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따스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깊은 산골, 터를 잡고 홀로 지낸 지 어느덧 20년이 흐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속세와의 단절이 외롭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곁에 있는 든든한 녀석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의 충직한 개들입니다. 이놈들이 내 유일한 번이고 내 친구야. 이놈들 없으면 하루 종일 누구랑 말을 하겠어. 그의 말에는 고독이 아닌 충만함이 묻어납니다. 가끔씩 산길을 달려 형님을 찾아오는 아우는 그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우는 올 때마다 형님의 충실한 친구들을 위해 정육점에서 얻어온 돼지뼈와 껍질 같은 특별식을 챙겨옵니다. 형은 그런 아우를 위해 겨울 개울가에 떡밥을 놓아 통발을 던집니다. 계곡에 넣어두면 중태기가 잘 들어가. 저녁에 매운탕 끓여줘야지. 형제의 정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낚싯대를 들이우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생의 모든 건 리듬이야. 사랑하는 것도 리듬이고 나는 그냥 천천히 아주 느리게 살고 싶어. 소양호의 물결처럼 느리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통발에 잡힌 얼마 안 되는 물고기마저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는 그의 모습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우가 정성껏 지어놓은 저녁밥상에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외로움을 알면 여기서 못 살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사는 거야. 어느 산짐승도 깊은 외로움도 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가끔 찾아오는 아우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면 족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산골 마을로 향합니다. 아내가 먼저 시골집에 정착한 지 10년, 남편은 여전히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반쪽짜리 시골 생활 중입니다. 아내는 유독 아궁이를 사랑합니다. 이 아궁이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촌스럽지만 정이 가요. 겨울이면 아궁이는 쉴 틈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조청을 고느라 불길이 사그라들 새가 없죠. 엿기름과 밥을 삭혀 밤새도록 고아 만드는 조청은 기다림의 미학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친구와 함께 감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아내가 감식초를 담그고 싶다며 주문한 나무들입니다. 서툰 솜씨로 땅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두 남자는 땀 흘리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뭔가 해놓고 뒤를 돌아보면 뿌듯하잖아요. 그게 시골 사는 맛이죠. 도시에서의 삶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때 그녀는 훌쩍 이곳으로 떠나왔습니다. 자연이 내어주는 것들에 푹 빠져 살다 보니 이제 곧 남편도 완전히 내려올 거라 믿습니다. 농사는 아직 서툴지만 조청과 식초, 발효주를 만드는 솜씨만큼은 동네에서도 알아줍니다.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동네 반장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오면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놀면 되지.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여유입니다. 오래도록 끓이고 조리고 삭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조급했던 마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궁이 숯불에 노릇하게 구운 양미리와 아내가 아껴두었던 복분자주 한 잔. 소박하지만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짧은 겨울 하루가 아쉬울 만큼 그들의 시간은 따뜻하게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지리산 자락, 경상남도 함양으로 가봅니다. 동짓달 한겨울, 이곳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바로 온나무 진액, 화취를 짜내는 현장입니다. 불에 구운 온나무에서 한 방울씩 흘러나오는 귀한 진액. 이틀을 꼬박 모아야 겨우 작은 통 하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온나무에 상처를 낸 뒤 불로 달궈야만 서서히 흘러나오는 진액을 일일이 긁어 모으는 고된 작업입니다. 기술이 좋아도 안 되는 게 이 일이야. 나는 이제 90을 바라보고 이 양반은 여든이 다 되어가.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해. 이 일을 하는 장인들의 평균 연령은 한국의 고령화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시간과 정성을 온전히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한 방울. 한때는 힘들고 하기 싫었지만 국산 전통을 고집하는 이들을 위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함양 마천 온나무는 질이 좋기로 유명해 긁어낸 껍질조차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내는 종일 고생한 남편을 위해 옷껍질을 넣고 풋고기를 삶습니다. 젊어서 떠났던 고향에 다시 돌아와 3대째 화칠 작업을 이어온 지 25년. 아버지의 땀이 벤자리를 지키며 아들은 오늘도 불 앞에 섭니다. 오디 들어 노릇하고 쫀득하게 삶아진 수육을 함께 둘러앉아 나누어 먹으면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지긋지긋하게만 느껴졌던 그 고된 작업은 이제 그의 자부심이자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 넓은 평야와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에 특별한 두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도시에 두고 온 비슷한 처지의 이웃사촌입니다. 한 사람은 연고도 없이 내려와 낡은 시골집을 조금씩 고쳐가며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로망은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절절 끓는 아랫목과 장작 타는 구수한 냄새가 그리워 이곳까지 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뭐든지 뚝딱 만들어내는 만능 제주꾼입니다. 용접기로 새를 녹이고 붙여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은 일을 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수습하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나 봐요. 엉성하지만 뭐든 직접 해보려는 형님과 그런 형님을 묵묵히 돕는 아우. 오늘은 밭에 무성하게 자란 칡을 캐기로 합니다. 아우 덕분에 실한 칡뿌리를 캐고 돌보지 못해 무성해진 밭에서 방풍나물이며 홍시를 수확합니다. 자연은 뿌린 만큼, 아니 그 이상을 내어줍니다. 서툴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요. 도시에서는 누구 아빠, 무슨 과장님으로 불렸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최 씨일 뿐입니다. 이름만으로 자유로워지는 삶. 그것이 그들이 찾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마솥에 푹 끓인 삼계탕처럼 두 사람의 우정은 따뜻하고 진하게 익어갑니다. 전라북도 임실, 성수산 자락에 더불어 즐거운 집이라는 뜻의 동락가가 있습니다. 9년 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온 한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빠는 호기롭게 도끼질을 시작하지만 번번이 헛방망이질입니다. 결국 아내와 아들 상우가 나서서 일을 해결합니다. 덤벙대는 아빠의 곁에는 늘 든든한 아들 상우가 있습니다. 아빠의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상우는 도시보다 시골이 더 편하고 좋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가족은 특별한 도전을 합니다. 바로 아궁이, 장작불과 가마솥을 이용해 빵을 굽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수차례 실패를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연 발효종으로 부풀린 반죽을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에 넣고 기다리는 시간. 온 가족의 신경이 가마솥에 집중됩니다. 드디어 완성된 빵. 밑바닥이 조금 타긴 했지만 떡 수준이었던 지난번과 비교하면 대성공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빵 맛에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구수한 빵 냄새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 할아버지 댁까지 퍼져나갑니다. 정성껏 만든 빵을 이웃과 나누는 것 또한 시골 생활의 큰 즐거움입니다. 이곳에서 가족은 매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며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집, 새벽잠을 깨우는 것은 타닥타닥 군불 때는 아버지의 기척입니다. 평생을 지켜온 장작불, 그 뜨끈한 온돌방에서 오남매와 손주들까지 모두 자랐습니다. 85년간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 없는 아버지는 옛날에 비해 살기 좋아진 지금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김장날입니다.
멀리 사는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일사불란하게 모였습니다. 무려 300포기가 넘는 배추를 버무리는 날은 온 동네 잔칫날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진 김치는 올해도 꿀맛입니다. 김장에는 뭐니 해도 보쌈이 빠질 수 없죠. 가마솥에 푹 삶은 돼지고기를 갓 버무린 김치에 싸먹으며 가족들은 해묵은 옛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한 동네 살던 처녀 총각이 눈이 맞아 도망치듯 결혼했던 이야기는 이제 손주들 앞에서 웃으며 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북적대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널찍한 집은 순식간에 썰렁해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궁이의 군불처럼 서로의 마음을 덮여주는 부부가 있으니까요. 해묵은 추억들이 사그라지는 인생의 겨울 앞에서 노부부는 말합니다. 좋은 세상이니 더 오래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싶다고. 투박하지만 훈훈한 아궁이처럼 그들의 삶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경기도 가평 100년의 세월을 견딘 고택에 엄마와 딸이 살고 있습니다. 풀숲에 버려졌던 집을 10년간 돌보아 이제는 제법 사람 사는 온기가 돕니다. 도시 깍쟁이로 살던 딸은 이제 삽질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궁이 불 피우는 것은 엄마의 몫입니다. 엄마는 딸에게 불 피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불이 잘 붙으려면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해.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배우며 모녀는 친구처럼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아궁이 숯불에 구운 보리굴비와 시래기밥. 소박한 밥상이지만 세상 어느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친구 같은 모녀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 집에서는 유난히 춥고 긴 겨울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궁이 불빛 속에 담긴 여러 삶의 풍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는 삶, 새로운 도전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삶, 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는 삶,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정으로 따뜻한 삶.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여유와 지혜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빠르지는 않지만 단단한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위로와 따스한 온기, 차가운 도시의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잊고 삽니다. 흙의 감촉, 나무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온기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 잊혀진 온기를 찾아 나선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뜨거운 아궁이 불 앞에서 피어나는 삶의 지혜와 따스한 정을 만나보는 시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따스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깊은 산골, 터를 잡고 홀로 지낸 지 어느덧 20년이 흐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속세와의 단절이 외롭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곁에 있는 든든한 녀석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의 충직한 개들입니다. 이놈들이 내 유일한 번이고 내 친구야. 이놈들 없으면 하루 종일 누구랑 말을 하겠어. 그의 말에는 고독이 아닌 충만함이 묻어납니다. 가끔씩 산길을 달려 형님을 찾아오는 아우는 그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우는 올 때마다 형님의 충실한 친구들을 위해 정육점에서 얻어온 돼지뼈와 껍질 같은 특별식을 챙겨옵니다. 형은 그런 아우를 위해 겨울 개울가에 떡밥을 놓아 통발을 던집니다. 계곡에 넣어두면 중태기가 잘 들어가. 저녁에 매운탕 끓여줘야지. 형제의 정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낚싯대를 들이우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생의 모든 건 리듬이야. 사랑하는 것도 리듬이고, 나는 그냥 천천히 아주 느리게 살고 싶어. 소양호의 물결처럼 느리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통발에 잡힌 얼마 안 되는 물고기마저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는 그의 모습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우가 정성껏 지어놓은 저녁 밥상에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외로움을 알면 여기서 못 살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사는 거야. 어느 산짐승도 깊은 외로움도 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가끔 찾아오는 아우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면 족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산골 마을로 향합니다. 아내가 먼저 시골집에 정착한 지 10년, 남편은 여전히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반쪽짜리 시골 생활 중입니다. 아내는 유독 아궁이를 사랑합니다. 이 아궁이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촌스럽지만 정이 가요. 겨울이면 아궁이는 쉴 틈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조청을 고느라 불길이 사그라들 새가 없죠. 엿기름과 밥을 삭혀 밤새도록 고아 만드는 조청은 기다림의 미학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친구와 함께 감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아내가 감식초를 담그고 싶다며 주문한 나무들입니다. 서툰 솜씨로 땅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두 남자는 땀 흘리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뭔가 해놓고 뒤를 돌아보면 뿌듯하잖아요. 그게 시골 사는 맛이죠. 도시에서의 삶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때 그녀는 훌쩍 이곳으로 떠나왔습니다. 자연이 내어주는 것들에 푹 빠져 살다 보니 이제 곧 남편도 완전히 내려올 거라 믿습니다. 농사는 아직 서툴지만 조청과 식초, 발효주를 만드는 솜씨만큼은 동네에서도 알아줍니다.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동네 반장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오면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놀면 되지.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여유입니다. 오래도록 끓이고 조리고 삭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조급했던 마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궁이 숯불에 노릇하게 구운 양미리와 아내가 아껴두었던 복분자주 한 잔. 소박하지만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짧은 겨울 하루가 아쉬울 만큼 그들의 시간은 따뜻하게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지리산 자락, 경상남도 함양으로 가봅니다. 동짓달 한겨울, 이곳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바로 온나무 진액, 화칠을 짜내는 현장입니다. 불에 구운 온나무에서 한 방울씩 흘러나오는 귀한 진액. 이틀을 꼬박 모아야 겨우 작은 통 하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온나무에 상처를 낸 뒤 불로 달궈야만 서서히 흘러나오는 진액을 일일이 긁어 모으는 고된 작업입니다. 기술이 좋아도 안 되는 게 이 일이야. 나는 이제 90을 바라보고 이 양반은 여든이 다 되어가.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해. 이 일을 하는 장인들의 평균 연령은 한국의 고령화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시간과 정성을 온전히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한 방울. 한때는 힘들고 하기 싫었지만 국산 전통을 고집하는 이들을 위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함양 마천 온나무는 질이 좋기로 유명해 긁어낸 껍질조차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내는 종일 고생한 남편을 위해 옷껍질을 넣고 푹 고기를 삶습니다. 젊어서 떠났던 고향에 다시 돌아와 3대째 화칠 작업을 이어온 지 25년. 아버지의 땀이 벤자리를 지키며 아들은 오늘도 불 앞에 섭니다. 오디 들어 노릇하고 쫀득하게 삶아진 수육을 함께 둘러앉아 나누어 먹으면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지긋지긋하게만 느껴졌던 그 고된 작업은 이제 그의 자부심이자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 넓은 평야와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에 특별한 두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도시에 두고 온 비슷한 처지의 이웃사촌입니다. 한 사람은 연고도 없이 내려와 낡은 시골집을 조금씩 고쳐가며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로망은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절절 끓는 아랫목과 장작 타는 구수한 냄새가 그리워 이곳까지 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뭐든지 뚝딱 만들어내는 만능 제주꾼입니다. 용접기로 새를 녹이고 붙여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은 일을 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수습하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나 봐요. 엉성하지만 뭐든 직접 해보려는 형님과 그런 형님을 묵묵히 돕는 아우. 오늘은 밭에 무성하게 자란 칡을 캐기로 합니다. 아우 덕분에 실한 칡뿌리를 캐고 돌보지 못해 무성해진 밭에서 방풍나물이며 홍시를 수확합니다. 자연은 뿌린 만큼, 아니 그 이상을 내어줍니다. 서툴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요. 도시에서는 누구 아빠, 무슨 과장님으로 불렸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최 씨일 뿐입니다. 이름만으로 자유로워지는 삶. 그것이 그들이 찾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마솥에 푹 끓인 삼계탕처럼 두 사람의 우정은 따뜻하고 진하게 익어갑니다. 전라북도 임실, 성수산 자락에 더불어 즐거운 집이라는 뜻의 동락가가 있습니다. 9년 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온 한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빠는 호기롭게 도끼질을 시작하지만 번번이 헛방망이질입니다. 결국 아내와 아들 상우가 나서서 일을 해결합니다. 덤벙대는 아빠의 곁에는 늘 든든한 아들 상우가 있습니다. 아빠의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상우는 도시보다 시골이 더 편하고 좋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가족은 특별한 도전을 합니다. 바로 아궁이, 장작불과 가마솥을 이용해 빵을 굽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수차례 실패를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연 발효종으로 부풀린 반죽을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에 넣고 기다리는 시간. 온 가족의 신경이 가마솥에 집중됩니다. 드디어 완성된 빵. 밑바닥이 조금 타긴 했지만 떡 수준이었던 지난번과 비교하면 대성공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빵 맛에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구수한 빵 냄새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 할아버지 댁까지 퍼져나갑니다. 정성껏 만든 빵을 이웃과 나누는 것 또한 시골 생활의 큰 즐거움입니다. 이곳에서 가족은 매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며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집, 새벽잠을 깨우는 것은 타닥타닥 군불 때는 아버지의 기척입니다. 평생을 지켜온 장작불, 그 뜨끈한 온돌방에서 오남매와 손주들까지 모두 자랐습니다. 85년간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 없는 아버지는 옛날에 비해 살기 좋아진 지금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김장날입니다. 멀리 사는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일사불란하게 모였습니다. 무려 300포기가 넘는 배추를 버무리는 날은 온 동네 잔칫날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진 김치는 올해도 꿀맛입니다. 김장에는 뭐니 해도 보쌈이 빠질 수 없죠. 가마솥에 푹 삶은 돼지고기를 갓 버무린 김치에 싸먹으며 가족들은 해묵은 옛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한 동네 살던 처녀 총각이 눈이 맞아 도망치듯 결혼했던 이야기는 이제 손주들 앞에서 웃으며 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북적대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널찍한 집은 순식간에 썰렁해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궁이의 군불처럼
서로의 마음을 덮여주는 부부가 있으니까요. 해묵은 추억들이 사그라지는 인생의 겨울 앞에서 노부부는 말합니다. 좋은 세상이니 더 오래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싶다고. 투박하지만 훈훈한 아궁이처럼 그들의 삶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경기도 가평 100년의 세월을 견딘 고택에 엄마와 딸이 살고 있습니다. 풀숲에 버려졌던 집을 10년간 돌보아 이제는 제법 사람 사는 온기가 돕니다. 도시 깍쟁이로 살던 딸은 이제 삽질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궁이 불 피우는 것은 엄마의 몫입니다. 엄마는 딸에게 불 피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불이 잘 붙으려면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해.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배우며 모녀는 친구처럼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아궁이 숯불에 구운 보리굴비와 시래기밥. 소박한 밥상이지만 세상 어느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친구 같은 모녀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 집에서는 유난히 춥고 긴 겨울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궁이 불빛 속에 담긴 여러 삶의 풍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는 삶, 새로운 도전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삶, 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는 삶,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정으로 따뜻한 삶.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여유와 지혜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빠르지는 않지만 단단한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위로와 따스한 온기, 차가운 도시의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잊고 삽니다. 흙의 감촉, 나무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온기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 잊혀진 온기를 찾아 나선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뜨거운 아궁이 불 앞에서 피어나는 삶의 지혜와 따스한 정을 만나보는 시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따스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깊은 산골, 터를 잡고 홀로 지낸 지 어느덧 20년이 흐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속세와의 단절이 외롭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곁에 있는 든든한 녀석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의 충직한 개들입니다. 이놈들이 내 유일한 번이고 내 친구야. 이놈들 없으면 하루 종일 누구랑 말을 하겠어. 그의 말에는 고독이 아닌 충만함이 묻어납니다. 가끔씩 산길을 달려 형님을 찾아오는 아우는 그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우는 올 때마다 형님의 충실한 친구들을 위해 정육점에서 얻어온 돼지뼈와 껍질 같은 특별식을 챙겨옵니다. 형은 그런 아우를 위해 겨울 개울가에 떡밥을 놓아 통발을 던집니다. 계곡에 넣어두면 중태기가 잘 들어가. 저녁에 매운탕 끓여줘야지. 형제의 정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낚싯대를 들이우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생의 모든 건 리듬이야. 사랑하는 것도 리듬이고 나는 그냥 천천히 아주 느리게 살고 싶어. 소양호의 물결처럼 느리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통발에 잡힌 얼마 안 되는 물고기마저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는 그의 모습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우가 정성껏 지어놓은 저녁 밥상에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외로움을 알면 여기서 못 살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사는 거야. 어느 산짐승도 깊은 외로움도 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가끔 찾아오는 아우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면 족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산골 마을로 향합니다. 아내가 먼저 시골집에 정착한 지 10년, 남편은 여전히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반쪽짜리 시골 생활 중입니다. 아내는 유독 아궁이를 사랑합니다. 이 아궁이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촌스럽지만 정이 가요. 겨울이면 아궁이는 쉴 틈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조청을 고느라 불길이 사그라들 새가 없죠. 엿기름과 밥을 삭혀 밤새도록 고아 만드는 조청은 기다림의 미학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친구와 함께 감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아내가 감식초를 담그고 싶다며 주문한 나무들입니다. 서툰 솜씨로 땅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두 남자는 땀 흘리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뭔가 해놓고 뒤를 돌아보면 뿌듯하잖아요. 그게 시골 사는 맛이죠. 도시에서의 삶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때 그녀는 훌쩍 이곳으로 떠나왔습니다. 자연이 내어주는 것들에 푹 빠져 살다 보니 이제 곧 남편도 완전히 내려올 거라 믿습니다. 농사는 아직 서툴지만 조청과 식초, 발효주를 만드는 솜씨만큼은 동네에서도 알아줍니다.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동네 반장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오면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놀면 되지.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여유입니다. 오래도록 끓이고 조리고 삭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조급했던 마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궁이 숯불에 노릇하게 구운 양미리와 아내가 아껴두었던 복분자주 한 잔. 소박하지만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짧은 겨울 하루가 아쉬울 만큼 그들의 시간은 따뜻하게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지리산 자락, 경상남도 함양으로 가봅니다. 동짓달 한겨울, 이곳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바로 온나무 진액, 화칠을 짜내는 현장입니다. 불에 구운 온나무에서 한 방울씩 흘러나오는 귀한 진액. 이틀을 꼬박 모아야 겨우 작은 통 하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온나무에 상처를 낸 뒤 불로 달궈야만 서서히 흘러나오는 진액을 일일이 긁어 모으는 고된 작업입니다. 기술이 좋아도 안 되는 게 이 일이야. 나는 이제 90을 바라보고 이 양반은 80이 다 되어가.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해. 이 일을 하는 장인들의 평균 연령은 한국의 고령화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시간과 정성을 온전히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한 방울. 한때는 힘들고 하기 싫었지만 국산 전통을 고집하는 이들을 위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함양 마천 온나무는 질이 좋기로 유명해 긁어낸 껍질조차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내는 종일 고생한 남편을 위해 옷껍질을 넣고 풋고기를 삶습니다. 젊어서 떠났던 고향에 다시 돌아와 3대째 화칠 작업을 이어온 지 25년. 아버지의 땀이 벤자리를 지키며 아들은 오늘도 불 앞에 섭니다. 오디 들어 노릇하고 쫀득하게 삶아진 수육을 함께 둘러앉아 나누어 먹으면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지긋지긋하게만 느껴졌던 그 고된 작업은 이제 그의 자부심이자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 넓은 평야와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에 특별한 두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도시에 두고 온 비슷한 처지의 이웃사촌입니다. 한 사람은 연고도 없이 내려와 낡은 시골집을 조금씩 고쳐가며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로망은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절절 끓는 아랫목과 장작 타는 구수한 냄새가 그리워 이곳까지 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뭐든지 뚝딱 만들어내는 만능 제주꾼입니다. 용접기로 새를 녹이고 붙여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은 일을 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수습하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나 봐요.
엉성하지만 뭐든 직접 해보려는 형님과 그런 형님을 묵묵히 돕는 아우. 오늘은 밭에 무성하게 자란 칡을 캐기로 합니다. 아우 덕분에 실한 칡뿌리를 캐고 돌보지 못해 무성해진 밭에서 방풍나물이며 홍시를 수확합니다. 자연은 뿌린 만큼, 아니 그 이상을 내어줍니다. 서툴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요. 도시에서는 누구 아빠, 무슨 과장님으로 불렸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최 씨일 뿐입니다. 이름만으로 자유로워지는 삶. 그것이 그들이 찾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마솥에 푹 끓인 삼계탕처럼 두 사람의 우정은 따뜻하고 진하게 익어갑니다. 전라북도 임실, 성수산 자락에 더불어 즐거운 집이라는 뜻의 동락가가 있습니다. 9년 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온 한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빠는 호기롭게 도끼질을 시작하지만 번번이 헛방망이질입니다. 결국 아내와 아들 상우가 나서서 일을 해결합니다. 덤벙대는 아빠의 곁에는 늘 든든한 아들 상우가 있습니다. 아빠의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상우는 도시보다 시골이 더 편하고 좋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가족은 특별한 도전을 합니다. 바로 아궁이, 장작불과 가마솥을 이용해 빵을 굽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수차례 실패를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연 발효종으로 부풀린 반죽을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에 넣고 기다리는 시간. 온 가족의 신경이 가마솥에 집중됩니다. 드디어 완성된 빵. 밑바닥이 조금 타긴 했지만 떡 수준이었던 지난번과 비교하면 대성공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빵 맛에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구수한 빵 냄새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 할아버지 댁까지 퍼져나갑니다. 정성껏 만든 빵을 이웃과 나누는 것 또한 시골 생활의 큰 즐거움입니다. 이곳에서 가족은 매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며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집, 새벽잠을 깨우는 것은 타닥타닥 군불 때는 아버지의 기척입니다. 평생을 지켜온 장작불, 그 뜨끈한 온돌방에서 오남매와 손주들까지 모두 자랐습니다. 85년간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 없는 아버지는 옛날에 비해 살기 좋아진 지금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김장날입니다. 멀리 사는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일사불란하게 모였습니다. 무려 300포기가 넘는 배추를 버무리는 날은 온 동네 잔칫날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진 김치는 올해도 꿀맛입니다. 김장에는 뭐니 해도 보쌈이 빠질 수 없죠. 가마솥에 푹 삶은 돼지고기를 갓 버무린 김치에 싸먹으며 가족들은 해묵은 옛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한 동네 살던 처녀 총각이 눈이 맞아 도망치듯 결혼했던 이야기는 이제 손주들 앞에서 웃으며 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북적대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널찍한 집은 순식간에 썰렁해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궁이의 군불처럼 서로의 마음을 덮여주는 부부가 있으니까요. 해묵은 추억들이 사그라지는 인생의 겨울 앞에서 노부부는 말합니다. 좋은 세상이니 더 오래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싶다고. 투박하지만 훈훈한 아궁이처럼 그들의 삶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경기도 가평, 100년의 세월을 견딘 고택에 엄마와 딸이 살고 있습니다. 풀숲에 버려졌던 집을 10년간 돌보아 이제는 제법 사람 사는 온기가 돕니다. 도시 깍쟁이로 살던 딸은 이제 삽질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궁이 불 피우는 것은 엄마의 몫입니다. 엄마는 딸에게 불 피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불이 잘 붙으려면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해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배우며 모녀는 친구처럼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아궁이 숯불에 구운 보리굴비와 시래기밥. 소박한 밥상이지만 세상 어느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친구 같은 모녀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 집에서는 유난히 춥고 긴 겨울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궁이 불빛 속에 담긴 여러 삶의 풍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는 삶, 새로운 도전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삶, 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는 삶,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정으로 따뜻한 삶.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여유와 지혜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빠르지는 않지만 단단한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위로와 따스한 온기, 차가운 도시의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잊고 삽니다. 흙의 감촉, 나무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온기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 잊혀진 온기를 찾아 나선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뜨거운 아궁이 불 앞에서 피어나는 삶의 지혜와 따스한 정을 만나보는 시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따스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깊은 산골, 터를 잡고 홀로 지낸 지 어느덧 20년이 흐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속세와의 단절이 외롭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곁에 있는 든든한 녀석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의 충직한 개들입니다. 이놈들이 내 유일한 번이고 내 친구야. 이놈들 없으면 하루 종일 누구랑 말을 하겠어. 그의 말에는 고독이 아닌 충만함이 묻어납니다. 가끔씩 산길을 달려 형님을 찾아오는 아우는 그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우는 올 때마다 형님의 충실한 친구들을 위해 정육점에서 얻어온 돼지뼈와 껍질 같은 특별식을 챙겨옵니다. 형은 그런 아우를 위해 겨울 개울가에 떡밥을 놓아 통발을 던집니다. 계곡에 넣어두면 중태기가 잘 들어가. 저녁에 매운탕 끓여줘야지. 형제의 정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낚싯대를 들이우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생의 모든 건 리듬이야. 사랑하는 것도 리듬이고 나는 그냥 천천히 아주 느리게 살고 싶어. 소양호의 물결처럼 느리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통발에 잡힌 얼마 안 되는 물고기마저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는 그의 모습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우가 정성껏 지어놓은 저녁 밥상에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외로움을 알면 여기서 못 살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사는 거야. 어느 산짐승도 깊은 외로움도 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가끔 찾아오는 아우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면 족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산골 마을로 향합니다. 아내가 먼저 시골집에 정착한 지 10년, 남편은 여전히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반쪽짜리 시골 생활 중입니다. 아내는 유독 아궁이를 사랑합니다. 이 아궁이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촌스럽지만 정이 가요. 겨울이면 아궁이는 쉴 틈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조청을 고느라 불길이 사그라들 새가 없죠. 엿기름과 밥을 삭혀 밤새도록 고아 만드는 조청은 기다림의 미학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친구와 함께 감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아내가 감식초를 담그고 싶다며 주문한 나무들입니다. 서툰 솜씨로 땅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두 남자는 땀 흘리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뭔가 해놓고 뒤를 돌아보면 뿌듯하잖아요. 그게 시골 사는 맛이죠. 도시에서의 삶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때 그녀는 훌쩍 이곳으로 떠나왔습니다. 자연이 내어주는 것들에 푹 빠져 살다 보니